음악 가우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네, 오늘은 LS3/5A 가장 재밌는 또 가장 화제가 만발하고 가장 유서 깊은 스피커 중에 하나인 LS3/5를 또 오랜만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레함 제품이고요. 그레함은 지금 참고로 BBC에서 원래 만들던 스펙 그 전 라인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 BBC 원래 만들던, 그러니까 BBC는 방송국 외에 스피커를 만드는 그런 스펙에 관한 모든 전권을 다 그레함이 다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이제 3/5A 같은 경우는 그런 라이센스를 인정받아서 하는 회사들이 이제 여전히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전 라인업 있죠. BBC만 해도 LS 3계열, 5계열, 6도 있고 8도 있죠. 8/1. 그리고 나중에 그레함이 직접 BBC하고 협상을 하기에 따라서는 뭐 9도 만들고 10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 버전들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그레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스피커 얘기는 워낙에 많이도 다뤄지고, 그 다음에 저희만 해도 지난 시간에 가장 화제가 되는 세 개 브랜드 제품 모아놓고 비교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아마 좀 제품을 살펴보고 이 제품에 또 맞는, 이 제품을 어떻게 들려줘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제품에 대한 상당한 오해들이 많아요. 그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이유는 오디오계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오류, 그거랑 사실 상통하는 얘기인데, 남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심지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남한테 가서 전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들, 이런 분들이 그런 오해를 확산시켜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대표적인 스피커가 바로 이 LS5A인 것 같아요. 이 스피커는 음색이 어떻다, 굉장히 매끄럽고 고혹스럽기 때문에 유명하다. 거기서부터 크게 축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런 수많은 얘기들과 그 얘기들 중에는 잘못된 얘기가 꽤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화제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약 50년째 계속 얘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뭐 이 스피커 얘기를 구구하게 새로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BBC가 본인들이 방송용 모니터를 만들었고, 이걸 만들려고, BBC는 이제 국영방송국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보다 좀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한번 그 기기들, 방송국 내에서 또 시설도 많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방송국 내에서 쓰는 그 기기들을 한번 교체한다는 일이 뭐 특정 기기 한 개만 바꾸면 안 되고,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꾸고, 스튜디오 어디는 바꾸고 어디는 안 바꾸고 이럴 수 없으니까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 큰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어느 제품을 하느냐도 소위 말하는 서로 이권 개입, 누구를 파트너로 하느냐, 또 외주 회사하고 어떻게,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뭐 말이 많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혜를 줬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한번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스피커를 한번 대대적으로, 혹은 굉장히 좀 성능이 좋은 스피커로 한번 바꿔야 될 필요를 느낀 게 60년대 말이었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 특히 사람 목소리, 굉장히 이 교양 프로그램 그러니까 BBC를 영국에 살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라디오만 가만히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유식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교양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다 있고, 특히 클래식 음악, 뭐 대중 음악, 그다음에 뭐 일반 뭐 토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얘기들을 각 부문별로 사람 말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얼마나 그 시청자들한테 좋은 소리로, 그 다음에 녹음하는 그 상황이, 그 방송을 실제로 라이브로 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들으려면 사람 목소리가 정확히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이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들리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모니터를 만들었는데, 방송국이 BBC를 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큰 스튜디오, 뭐 오케스트라 녹음도 하고 이러는 그런 실황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방송국으로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작은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오 하나를 방송을 하는 나레이터 한 명이 진행하는 작은 방이 있을 텐데 스피커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스피커가 크면 뭐 바로 코앞에 있으면은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성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뒷벽에 울리고 그래서 작은 모니터 나랑 근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불과 한 1, 2m 안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소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 킹스턴 워렌이라는 외주 연구소, 그러니까 외부에 연구소를 하나 차려놓고 스피커만 개발해라 너희들. 그래서 모인 사람이 이제 저희가 아는 로버트 하우드나 저기 스펜서 휴즈, 그다음에 더들리 하우드죠. 더들리 하우드, 스펜서 휴즈, 그다음에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 그게 각각의 그 스피커 회사들의 영국 스피커의 어떤 계보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굉장히 큰 인물들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5년, 6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게 바로 LS3/5. A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LS3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3은 앞에 3은 이 작은 사이즈, 5는 여기다 좀 더 크고 하여튼 근데 LS3이라는 LS는 라우드 스피커의 약자니까 3 시리즈 스피커를 만들어낸 거야 조그맣게. 근데 개선을 해서 버전 1에서 버전 2가 되면 /2, 세 번째는 /3 해서 5번째 버전에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3/5가 된 거예요. 3/5. 그래서 그걸 기술 백서를 써놓고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이 스피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용도로 쓰이게 했는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킹스턴 워렌 버전이라는 걸 나왔는데 그때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었어요. 트위터가 아래에 있었고 우퍼가 위에 있었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자 일단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버전 5까지 출시를 할 이제 저기 계획을 세우고서 3/5라고 만들고 BBC가 만들어 봤어요. 아마 뭐 나무를 사다가 만들었던 자기들끼리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문직 저기도 아니고 그냥 방송국 직원들끼리 누구한테 이렇게 감수를 받아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왔어. 요거를 직접 공장 스피커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의뢰한 게 차트웰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차트웰이 만든 게 불과 한 20개가 채 안 된다고 해요. 쭉 만들어 본 거죠. 자기들 프로토타입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야 됐다 하고서 이제 스피커를 제작하자. 그러면 BBC는 방송국이니까 이걸 만들 회사들을 모집을 하자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모여든 회사들에 거기에 이제 별의별 회사, 우리가 아는 로저스 그리고 스펜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이제 오디오 마스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트웰은 거기서 모집한 회사가 아니라 BBC가 외주를 줬던 최초의 프로토 샘플을 만든 회사였던 좀 성격이 다르죠. 자 돼서 이제 우리 제작하자. 근데 똑같이 만들어야 돼 너희들 그러면서 유닛은 위에 건 T27을 쓰고 아래는 B110을 쓰고 요거는 저 자작나무 호두나무 메이플 버전의 자작나무 목재를 좌우로 전후좌우로 다 쓰고 두께는 딱 1cm로 하고 이 규격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앞에 방송에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에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벨크로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심지어 벨크로 자체도 스테이플러 꾹꾹 찍어가지고 이 그릴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하여튼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 유닛을 누가 납품했냐? KF, 지금 우리가 아는 KF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KF의 레이먼드 쿡이 BBC 출신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제 납품을 했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연구 시작한 다음부터 이 양산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74년까지 5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KF는 그 사이에 이 BBC가 뭘 할지 아직 그런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원래 납품했던 그 유닛들의 사양을 변경하고 단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작 생산하려고 보니까 유닛 사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어? 뭐 니들이 언제 만든다고 했어? 우리는 뭐 우리 제작 일정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름이 3/5에서 조금 바뀌었다 해서 A가 붙은 거예요. 얼터너테이션 버전이라고 해서. 이런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게 3/5A의 스토리입니다.
음악을 하나 듣고서 이 소리, 이 스피커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래함 차트웨어, 이외에 그래함 차트인지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함 차트 LS3/5A 이 제품의 소리는 어떤지 듣고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네, 그렇게 해서 양산을 하기 시작하니 영국은 물론 유럽, 그다음에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 이 스피커가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냐를 지금 시점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 스피커를 처음 들었던 90년대 초반 그때 시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오디오 이 스피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반 아직은 정확히 안 들어본 오디오파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스피커 소리는 굉장히 이쁘고 고혹적이라서 그렇다. 땡입니다. 이 스피커 소리는 처음부터 굉장한 하이엔드였어요.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쨍하고 아주 신랄하고 그 사람 목소리뿐만 아니라 70Hz 대역 이상 이하는 대역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그 70Hz 이하 대역의 소리는 정확하게 내지도 못하는데, 그런 좁은 대역의 한계를 가지고도 대단히 선명하고 사실적인 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라믹에 뭐 위에 실크돔이 아니라 위에 뭐 베릴륨 붙이고 이런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스피커였던 거예요, 70년대. 근데 그게 그 스펙을 그대로 50년째 똑같이 만들어 오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특히 한 30년 전 버전 이런 걸 사들고 들어본 분은 이 스피커는 좀 소리가 지금 기준으로 매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잘못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피커의 원래 용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랄하고 거친 소리는 거칠게 내주고 사람 목소리를 아주 쨍하고 리얼하게 들려주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시점에 들어봐도 30년 전에 만든 스피커 소리 자체도 대단히 선명하고 뚜렷하다 이거죠. 물론 안에 들어간 네트워크의 뭐 커패시터나 기타 케이블 이런 것들이 노화됐기 때문에 기판도 그렇고 선명한 소리는 초기에 만들었던 소리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자체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한 중독성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엄청난 콜렉터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된 이유는 이 스피커를 만든 브랜드가 자그마치 제가 아는 것만 11개 회사가 돼요. 오디오 마스터는 뭐 구경도 할 수 없지만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굿맨스라는 회사도 만들었고 코드라는 회사도 잠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87년부터구나. 캐프가 드디어 유닛 만드는 캐프가 우리도 만들겠다고 뛰어들면서 바이오 아이링 버전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캐프.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그라함. 그다음에 캐프가 문을 닫은 후에 장비를 NOS를 그대로 인수한 스털링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얼마 전에 등장한 팔콘 어쿠스틱 같은 회사. 이런 회사까지 따지면 11개가 훨씬 넘어가죠. 그런 여러 브랜드와 버전별로 조금씩 소리가 다른, 디자인도 다른, 그러니까 콜렉션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정확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렉터가 많이 생긴 거고요. 임피던스도 9옴, 11옴, 15옴, 다양해요. 자, 이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왜 차트웰이 붙었냐. 차트웰은 이렇게 캐프 유닛으로 하고 LS3/5A로 생산하려고 봤는데 차트웰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위스톤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스위스톤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고 사명이고, 차트웰이라는 회사의 그 모든 저작권, 원래 그 설계했던 맨파워나 저작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로저스라는 회사가 또 스위스톤까지 인수를 하면서 로저스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로저스는 참고로 LS335A를 제일 많이 판 회사예요. 추정키로는 10만 개를 팔았다고 하죠. 로저스는 거기도 도산할 뻔하다가 이 스피커가 출시되면서부터 회사가 완전히 살아났었고 90년대에 와서 사라졌죠. 홍콩 회사로 이제 인수되면서. 그리고 오리지널이었던 이제 캐프도 캐프에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하튼 그런 스토리도 너무 많으니까 그건 거기서 줄이고요. 이 제품에 처음 나왔던 그 BBC에서 만들었던 차트웰에서 만들었던 그 제품은 3/5예요. 20대밖에 안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게 오리지널은 955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출시됐을 때는 15옴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 스펙이 변경이 됩니다. 87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87년에 역시 그 20년 이상 유닛 제조했던 캐프 쪽에서 더 이상 이제 제조 소재나 이런 것들이 고갈이 돼서 유닛 스펙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그 엣지 서라운드 B120의 서라운드 엣지 그 재질이 뭐였더라? 그 원래는 백스트레인 재질을 쓰고 네오프렌이라는 하여튼 서라운드 재질을 썼었는데 그걸 약간 연성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꿨더니 임피던스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울리기 쉬워졌다는 얘기죠. 11옴으로 변경이 돼서 그때 한번 변경이 되고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캐프가 이제 서서히 그 90년대 말부터 생산이 어려워지고 레이먼드 쿠크가 92년인가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경영이 조금 원래 BBC에 납품하던 그런 비즈니스는 접게 돼서 그 LS335A 만들던 모든 자재를 스털링 브로드캐스트에 통째로 넘겨주고 캐프는 더 이상 유닛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스토리들이 이어지면서 2000년이 되면서 스펙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털링 브로드캐스트가 이제 그걸 V2 버전이라고 바꾸게 되고 여하튼 그렇게 스펙이 딱 두 번 바뀌었어요. 그 이후는 스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레함이라는 회사는 2011년에 아까 말한 로저스를 만들던 그 스위스톤이라는 회사를 차트웰의 모든 설계 총 저작을 갖고 있던 특허를 갖고 있던 스위스톤을 통째로 인수해서 BBC의 모든 그때 만든 BBC 프로젝트 LS 들어간 스피커들의 모든 제작 판권을 다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든 게 그토록 그 오리지널 제품 희귀한 20대밖에 안 돌아다니는 LS3/5를 만듭니다. 그건 955옴 버전이에요. 그게 놀라웠죠. 3/5하고 A하고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3/5는 앞이 이렇게 움푹 안 들어가고 전면이 전부 다 똑같은 이렇게 벨크로나 이런 펠트가 없이 반듯한 그냥 나무로 돼 있어요. 얘랑 평면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펠트 주변에 이런 거 없이. 그리고 3/5A는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만들었고 거기서 트위터가 측면 벽에 잔향이 부딪히니까 펠트를 옆에다 끼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5A를 2011년에 그 폴 그램이 세운 그레함은 최초로 다시 복원 사업을 해놓고서 바로 이어서 3/5A 11옴 버전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파일엔 두 제품이 둘 다 B등급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자, 그게 이 제품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싱글 와이어링, 그 다음에 11옴, 앞에 이렇게 펠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캐프가 더 이상 생산을 안 한 유닛은 아래쪽 미드 베이스 유닛은 볼트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위쪽은 스캔스픽에서 납품을 받는 그런 유닛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은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앰프들과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시청은 그 호주산 앰프죠. 호주 회사인데 멜로디의 액션 라인업 중에 최상위 울트라로 시청을 했어요. 제가 멜로디 제품을 처음 들었던 게 2000년 초반, 2002년 최근에 이 울트라 제품으로 버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디자인도 좀 달랐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피아노 마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든. 근데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냐? 호주 회사인데 중국에서 제조를 해오기 때문에 중국 자사 공장에 제조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놀랄만치 쌌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멜로디 제품을 그 국내 하여튼 처음에 시작한 분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 이 제품을 어디서 발굴했냐 하면서 많이 좀 궁금해하면서도 굉장히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죠. 지금 계속 발전을 해서 이렇게 무광의 울트라 버전이 나오고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폭도 좁혀지고 좌우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양쪽 파워를 따로 키게 돼 있어요. 전원은 한 군데로 들어오는데 좌우측 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간결하게 만들어서 입력도 딱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에 볼륨 하나만 딱 있는. 그리고 관이 특이해요. 그 옛날 616GC라고 저 60년대 우드스탁 때 쓰던 그런 저 오국관 있잖아요. 송신관. 송신관인지 오국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구관을 588 하나로 새로 만드는 616GC, 616 계열하고 호환이 되는 관입니다. 약간 2134하고도 비슷하게도 생기기도 하고 650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588 하나를 좌우에 2개씩 써서 총 28W. 근데 A 클래스 28W를 내는데 녹음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3/5A라는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는데 출력하고 그 드라이브하고의 상관관계를 되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3/5A라는 스피커는 일단 뭐 임피던스별로 예를 들어 15옴 버전은 출력도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진짜 흔히 말하는 모기 소리가 납니다. 임피던스가 높아서 그 소리가 굉장히 그 출력이 높지 않으면 그 음압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이 스피커 음압은 이 스피커 울리기 어려운 이유는 음압 자체가 82.5, 82dB, 83dB 우리가 아는 스피커 중에 가장 낮죠. 임피던스도 음압도 낮고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15옴 버전은 가장 극악스러운데 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게 또 15옴입니다. 아주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한 베이스가 나오는 독특한 버전이에요. 15옴 버전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만 역시 구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좀 그 컬렉션의 의미를 좀 부여했을 때 얘기고 가장 표준이 되는 이 3/5A 11옴 버전의 그레함 버전 오리지널 그 초기 모델의 그대로 그 기술이 그대로 지금 현재 제작이 되고 있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함의 소리는 그레함의 차2L 정확히 말하면 그레함 버전 차2L 3/5A 소리는 굉장히 기품이 있고 점잖은 소리예요. 그 지난번에 비교한 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제품은 되게 강렬하고 이렇게 아주 쨍한 소리를 내는 쪽으로 튜닝이 돼 있는 예를 들면 팔콘 어쿠스틱 소리가 약간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스털링 브로드캐스트도 팔콘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좀 음색이 좀 다른 그런 계열이라면 이 로저스의 오리지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그레함은 가장 기품이 있고 매끄러운 소리 오히려 이쪽이 좀 더 LS/5A로 매끄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쪽 소리가 그쪽에 가깝습니다. 대신 그 새로 만든 원래 BBC에서 만든 이 스피커의 의미를 최근에 새로 제작한 지금도 새로 만든 스피커답게 굉장히 쨍한 소리를 내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 음악을 들어보면 최근에 스피커들 많이 들어본 분이 음악을 그냥 자기가 잘하는 음악을 하나만 들어봐도 이 스피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오해는 거치고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스피커가 아니에요. 스피커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가 가장 잘 내는 소리 중에 하나는 락 음악도 잘 내지만 그 의외로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락 음악 소리 굉장히 좋고요. 의외로 소리가 그 좋은 게 락 음악이라 하면 원래 이 스피커의 본연은 사람 목소리 내는 그렇게 사람 목소리 모니터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목소리 듣기에 최고입니다. 그렇다 보니 또 같은 음역대에 그 현악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곡들을 주로 들어봤어요. 조관우의 90년대 그 2집이죠. 그 꽃밭에서 들어보면 이 집에 들어있는 꽃밭에서를 들어보면 조관우란 사람이 이 시절에 노래를 얼마나 그 소위 달인처럼 그 소위 팔세토 창법 가성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음역대에서 얼마나 이 매끄럽게 이 기름진 목소리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이 스피커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호소력이 짙다고 이제 좀 뭉뚱그려서 그냥 일괄해서 말하자면 꽃밭에서 놀던 그 어떤 따뜻한 느낌까지도 전해지는 느낌? 녹음을 잘하고 가수가 표현을 잘하고 그거를 재생을 잘하면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립니다. 이 조관우의 꽃밭에서는 이렇게 잘 그래도 개념이 잡힌 시스템을 들어보면 포근해야 돼요. 따뜻하고 노란색 어떤 꽃밭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들어본 그레함 차트웰의 3/5A로 들은 멜로디 울트라, 액션 울트라 드라이브에서 들은 이 소리는 굉장히 뽀드득거리는 어떤 그런 매끄러움도 있지만 아주 따뜻한 봄날의 어떤 그런 색채감 같은 게 아주 잘 느껴져서, 그 다음에 조관우의 어떤 그 본인의 그 보이싱,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듣는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그 매혹적인 보이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앙상블이나 소편성 재즈 트리오 이런 연주들이 아주 녹음이 또 잘 된 곡들은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크로시가 연주하는 그 짐노패드 1번 있잖아요. 그 아주 잘게 부서지는 그리고 쨍하게 들려오는 그런 심벌 소리 같은 거. 베이스도 굉장히 좋지만 이 스피커에서는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아주 다른 스피커보다 우월한 영역이 바로 그런 잘게 부서지는 아주 작은 입자들, 이런 느낌이 아주 빛나게 그리고 그대로 리얼하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오디오적 쾌감, 아주 선명하면서도 자극이 없는 소리, 그런 거 듣는데 이 스피커는 거의 여전히 최고 중에 하나예요. 그 소리 들으려고 이 스피커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현악기 또 보컬에 못지않게 아주 듣기 좋은데, 특히 바이올린 소리, 그 바이올린 음색을 듣기에 또 최적의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그 이사벨 파우스트가 연주한 바하 협주곡 1번, 이분 바하 시대 악보대로 그거를 충실하게 원전악기가 아니라 그 스트라디바리로 그 원래 악보에 있는 거에 충실한 연주를 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했잖아요. 독일스러운 그런 아주 반듯반듯한 바하 협주곡 1번, 기교를 부리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음색을 많이 자주 바꿔가면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반듯반듯하면서도 전공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연주, 이런 연주 아주 묵직하면서도, 역시 이사벨 파우스트의 특징은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 스트라디바리 아주 반듯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청명한 울림, 그 독일풍의 어떤 반듯함, 그 연주 속에서 울리는 그 스트라디바리의 특유의 그 비음 섞인 울림이 있어요. 그 소리를 이렇게 음색으로 느끼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스피커마다 이게 잘 구분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좋은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음색을 아주 정확히 들려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스피커를 조금 더 부연해 보자면, 낮은 대역이 70Hz에서 끊기는데 저음이 하나도 안 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70Hz는 원래 낮은 중역대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딥베이스 같은 이런 아주 뭉클거리는 베이스 연주나, 그 다음에 저 피아노의 낮은 현, 그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 이런 소리의 부스팅, 그 아주 낮은 음에서 울려오는 그런 양감이 잘 안 들린다는 의미지, 다이나믹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락 드럼 같은 거 소리도 우렁차게 되게 잘 울립니다. 딱 그 정도 대역까지는 들려요. 다만 이제 큰 스케일로 아주 그냥 푸짐하게 방을 채우는 그런 아주 포만감이 있는 저음이 없다는 얘기지, 이 스피커에서 저음을 못 들을 음악은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그게 이 스피커의 생명력, 긴 생명력이 유지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쨍한 높은 중역대와 고역대에서 쨍한 아주 신랄한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다이나믹이 유지되는 그런 저음, 이런 게 이 작은 통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스피커는 또 밀폐형이라서 밀폐형의 어떤 한계도 있지만 드라이버가 어렵죠. 근데 앰프를 제대로 만나서 무조건 고출력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스펙에 맞는 앰프를 제대로 제짝을 만나면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앰프를 고르면 이 밀폐형 특유의 묵직함이 있어요. 어딘가 이렇게 저음은 아주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적당한 탄력을 만들어주는 건 이 포트가 있는 그런 다이나믹 스피커,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울리는 리플렉싱 스피커하고는 저음의 품질이 다릅니다. 그런 밀폐형의 어떤 이 작은 통 안에서 울리는 밀폐형의 느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작은 통으로 아까 말한 다이나믹 같은 거, 락드럼 소리도 잘 들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런 많은 고민이 킹스턴 워렌 연구소에서 진행이 돼서 그렇게 5년 이상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50년 이상을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 그게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LS3 슬러시 5에 대한 얘기는 아마 1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 스피커는 해도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새 브랜드가 나오고 지금도 새로운 버전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아마 오디오 역사상 이런 스피커는 없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여러 버전으로,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그냥 단순한 콜렉터가 아니라 오래돼서 이제 소리는 별로지만 그냥 수집만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들어도 여전히 오리지널 그 50년을 앞서간 그 사운드, 그걸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아주 명기라고 종종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그것도 어느 브랜드를 고르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기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비교해 드렸듯이 그레함은 딱 표준이 되는 시작점이었던 차트회를 그대로 인수한 그 오리지널리티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60년대 말 70년대 사이에 그 향후에 오디오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거대한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빛이 났던 이 스피커의 어떤 오리지널 시작이 뭐였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를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게 놀랍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레함의 3 슬러시 5A를 저도 또 감동스럽게 이렇게 같이 보면서 또 소리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스피커 어디서 보이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오해 없이 그대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앰프 고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